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귀가 쫑긋해지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이 2%대 전환대출 상품 그리고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고 싶으신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 대출 상품과 관련해서 아마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 자신이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은 아주 천천히 쌀밥을 곱씹듯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즘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대 고정금리 대출을 전환하도록 할 수 있는 이 전환대출 상품이 나왔죠. 자,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상품인가요? 네, 일단 현재 변동금리 일시상환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상품에 좀 주목하셔야 할 것 네. 같은데요. 금융위원회는 연 2%대 고정금리 분할상환식 대출 상품의 대상을 은행과 협의해서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상은 기존 적격대출 기준처럼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5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전환이 됩니다. 네.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포함되지 않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5억 원 이상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 원 이상 대출을 받으셨다면 추가 금액은 일시 상환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전환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현재 변동금리 그리고 일시 상환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 가운데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대출 한도가 5억 원 밑으로 설정이 되어 계신 분, 5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으신 분들만 해당이 그렇죠, 된다는 네.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지금 빼먹었는데요. 네. 이번 상품은 기존의 대출을 받은 분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이에 따라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환 6개월 이내에 연체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연체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돈 안 갚는 사람한테 전환대출로 돌려줄 리는 만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대 주택담보대출 들어서 굉장히 귀가 솔깃하고 아주 서민들의 뭐라고 할까요? 입맛을 당기는 그런 대출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대출 상품들의 평균 금리가 그래도 3%는 다 넘죠? 한 3.5% 정도 3.5% 주택담보대출. 네. 그런 상황에서 2%대라고 한다면 뭐 2.9%대라고 하더라도 뭐 0.6% 정도는 이자를 줄일 수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일시 상환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매달 내야 되는 돈은 상당히 적었어요.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분할 이 납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변동금리 일시상환식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달 이자만 부담하고 만기가 됐을 때 한꺼번에 이제 수억 원의 돈을 상환해야 했었는데요. 또 금리 변동으로 금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이제 이 영향을 받는데 맞아요. 이번에 나온 상품으로 전환하면 빚을 갚는 동안 항상 연 2%대의 금리가 적용되고 또 매달 원금의 일부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서 월 58만 원의 이자를 내던 사람이 이 상품으로 전환을 하면 연 2.8%의 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10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원리금 상환이 과하게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70% 부분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연 2.9%의 금리로 매달 91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서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0%의 부분 분할 상환이라는 거는 이 전체 대출 금액의 70%만 분할 상환을 하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일시 상환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매달 58만 원을 내던 금액을 100만 원까지 거의 2배가량 내야 된다고 하니까 물론 그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었지만 이 매달 내야 된다는 돈이 좀 부담스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품을 출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을 출시하게 된 이 금융당국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네. 가계부채 규모는 또 쉽게 줄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 잠시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금융 시스템의 어떤 안정,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어떤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처음부터 빚을 갚을 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거니까 기존에 변동금리나 일시에 20년 후에 일시에 수억 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할 고정금리로 특히 분할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죠. 예. 작년에만 가계대출은 39조 원이 늘었고 네. 이 가운데 대부분은 3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은행권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0월, 11월에 각각 6조 원씩, 또 12월에는 5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의 위험은 사람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대책을 쓰기에는 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은 큰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가계부채의 그 질을 개선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형태의 이런 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사람들이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경기에 오는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매달 50만 원 내던 거에서 10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일시 상환을 못하게 되는 디폴트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질이 말 그대로 질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2%대 고정금리 뭐죠 이름이? 고정금리 분할 상환식. 분할 상환. 네. 이 전환 대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일시 상환자에만 해당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미 분할 상환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그 대책의 취지가 네. 일시 상환이신 분들을 이제 분할 상환으로 바꾸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직은 그 대상에 대해서 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이 일시 상환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분할 상환 전환 대출로 바꿔드리는 거니까, 뭐 저희가 바꿔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당국에서 바꿔주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좀 논의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 했던 이야기들은 거의 이미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대출은 일단 이번 대책에는 포함이 네. 되지 않고 한도도 20조 원으로 이제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발표한 1%대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그렇구나. 이 상품의 경우 7년 후에 주택을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일단 만기 20년과 30년 상품이 있는데 최초 7년 동안은 그 금리가 1%대 고정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초저금리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변동금리로 조정이 되고 또 7년 후에 집값이 올랐다면 그 수익을 은행권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네, 이 수익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집값이 4억 원인데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네. 지분율이 5대 5가 됩니다. 그래서 7년 사이에 집값이 6천만 원이 올랐다면 3천만 원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그런 겁니다. 식으로. 그런데 이제 6개월 네. 이내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집을 팔지 않으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7년 정산 후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갑자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기준과 비슷하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또 지역 그 제한이 있는데요. 네.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 도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규모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3천 가구의 시범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7년 사이에 집값이 만약에 6천만 원이 올랐다면 3천만 원을 은행에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 7년이라는 게 그 시점인 거죠? 아니면 7년 뭐 예를 들어서 7년 이후에 다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7년 그 시점에 6천만 원 올라가면 3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려점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네요. 정산한 후에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네. 사실은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런 위험도 있구나. 자, 이런 위험성들도 있다는 점 다 같이 염두를 하시면서 어떤 대출로 좀 받는 것이 좋을지 이제 실제로 소비자분들, 우리 국민들의 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2%대의 전환 대출 그리고 1%대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 자, 이런 대출을 궁금하신 분들은 좀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네. 일단 2%대 전환대출 상품은 다음 달 중에 뭐 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이제 시중은행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1%대 수익 공유형 대출 상품은 국토부가 우리은행을 통해서 3월, 4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외에 이런 것들은 다 3월 이후에 출시가 되는 것들이고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기존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런 대출도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자격 요건 그리고 금리 조건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